하지만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어떻게 지배할지는 그 방향과 경향은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박 중독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 도박 중독과 어떤 상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박 중독이란 현상이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환경적 요인, 그리고 각 개인의 내부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이렇게 도박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그 배경에 학대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과 도박 중독의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체적 폭력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학대, 방임, 과도한 통제도 모두 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대의 경험은 마음의 통증이나 떠올리기 싫은 기억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뇌의 구조와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학대에 노출되면 뇌에서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충동을 조절하고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뇌를 지속적인 위기 상태로 훈련시키게 되는데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비상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어렵다든가 또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충동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뇌의 상태는 도박과 같은 자극에 무력해지곤 하는데요. 강한 자극과 빠른 보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환각제,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도피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매우 강력한 유혹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통제감 상실과도 관계가 깊은데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더 큰 힘에 의해서 자신의 상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통제감이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욕구인데요. 통제감을 적절하게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울감, 무력감 등에 시달릴 수 있죠. 도박이 주는 잘못된 환상이긴 하지만 도박은 결핍되었던 통제감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일부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자신의 직감과 판단을 통해서 베팅을 하잖아요. 그 횟수가 적더라도 자신의 선택이 적중했을 때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수중에 목돈이 있을 때요. 사람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큰 돈이 있으면 시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요. 선택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도박으로 큰 돈을 땄던 경험이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그런 통제감을 가진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학대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데요. 인간은 정서적 고통이 발생하면 자가치료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자가치료 시스템은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조치일 뿐이고 근원적인 치료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적절한 치료와 돌봄이 없으면 이때의 응급처치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학대의 기억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부인하거나 자신의 마음 지하실에 가두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대의 빌미를 만들지 않으려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강박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또 검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의 응급처치들이 습관화가 되어서요.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거든요.
마주하기 힘든 고통을 외면하고 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했던 응급처치로 인해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도박과 같은 자극을 만나게 되면요. 도박이 일종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적어도 도박을 하는 동안은 만사의 고통이 다 잊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박을 할 때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 학대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학대와 트라우마 경험이 뇌의 보상 시스템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중독에 대해서 취약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복합 트라우마라고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경험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정서 조절 능력, 관계 형성 능력, 자기 인식 능력 등의 전반적인 심리 기능을 손상시켜서 도박과 같은 중독성 높은 행위나 물질에 도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요, 나약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적 상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대의 경험은요, 회복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하는데요. 나는 틀렸어. 난 자격이 없어. 결국 다 망가질 거야. 소용없어.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이 다 떠날 거야. 이렇게 자기 비난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국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고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기 비하를 하거나 미래를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하곤 하는데요. 이런 마음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 보호자에게 들었던 말들이 내면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 타인에게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하는데요. 상담사나 치료자를 신뢰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서 상처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이란 안전한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매우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도박을 안 하는 것, 돈 갚는 것, 이런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나에게 왜 그랬냐 이렇게 추궁하고 따지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이른바 자기 연민의 과정을 가지면 좋은데요. 흔히 자기 연민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연민이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대해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가혹하게 비난하는 대신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따뜻하게 힘이 되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져보는 것이 자기 연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을 멈추시고요.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중독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연민은 도피 대신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그것이 자기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억누르는 대신에 건강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과 상처는 바꿀 수 없지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어떻게 지배할지는 그 방향과 영향은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도박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서 아파하던 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나를 어찌할지 몰라 도박이라는 파도 속에서 나를 맡겼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파도 속에서 허덕이던 나 자신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꼭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받고 회복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흉터가 다가올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